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상장사들 비트코인 보유량 역대 최고치, 개미들 던질 때 쭈쭈이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검증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적 진보를 이루는 가운데 이 상장 기업들의 보유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을 공격적으로 흡수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최근에 이 암호화폐 상장 기업들, 그러니까 기업의 이제 주식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새롭게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이미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또 매입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총량이 이제 109만 개를 돌파했다라는 겁니다.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5.1%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것입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조정세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거의 뭐 이제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오히려 이제 상장사들은 비트코인을 늘려가는 흐름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걸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그런 믿음이 강하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엿볼 수가 있는 거고,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는 굉장히 위축된 상황. 그런데 기관 자금이 시장의 강력한 버팀목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와 이제 그 기관 투자자 간의 이 투자 성향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보통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가격이 이제 조정이 나오거나 좀 급락이 나왔을 때 무조건 던지고 보는 스타일이고, 기관 투자자들은 오히려 그런 때를 기회로 엿보는 투자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기관 자금이고,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이제 단기적인 투기적인 성향들이 굉장히 강하죠. 특히 스트래티지와 지금 메타플래닛의 공격적인 행보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스트래티지는 최근 1200BTC를 추가 매수해서 총 보유량을 67만 2000 BTC로 늘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기업이죠. 메타플래닛 역시 12월에만 4200 BTC를 사들이면서 총 3만 5000 BTC를 보유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메타플래닛도 스트래티지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캉고와 이 비트디어 테크놀로지 그리고 아납홀딩스 등이 매수 대열에 합류하며 기업들의 비트코인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이 상장 기업과 기관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모으고 있는 현상이 향후 시장의 공급 충격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은 계속해서 쓸어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가에 좀 담자라고 하면서 아마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더라도 조정이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확인하면 그때는 더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개인들은 계속해서 이제 던지겠죠. 가격이 조정이 또 나올수록. 자, 테더도 비트코인은 8,888개를 추가 매입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 5위 지갑으로 올라왔다는데, 테더 뭔가 숫자를 좀 잘 맞추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매입할 때도 개수를 8888로 맞췄어요. 재미있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죠. 테더야 워낙 이제 그 영업이익도 좋고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테더를 발행할 때마다 이 수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국채에서 이자 수입을 미국채를 통해서 이제 이자 수입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고정적인 수입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8,888개를 추가 매입하면서 보유량만 9만 6천 개 이상으로 지금 늘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주소 기준으로 테더는 세계에서 5번째로 큰 비트코인 지갑 보유 주체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갑 기준이고요. 뭐 지갑을 여러 개 나눠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다른 상징성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은 파울로 아르도이노 테더 최고 경영자에 따르면 이번 매입으로 테더에 공개된 비트코인 보유량은 96,000개를 넘어섰고 이번 매입은 2025년 연말에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매집을 한 거예요. 저점에. 이번 매집으로 이 테더의 비트코인 주소는 바이낸스, 로비도드, 비트파이넥스에 이어서 세계 5위 규모가 된 것이고 테더는 비상장 기업 가운데 비트코인 재무 보유 규모가 두 번째로 큰 기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테더는 이제 분기마다 수익의 최대 15%를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번 매입 규모는 당시 시세 기준 약 7억 8천만 달러, 약 1조 1287억 원 정도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외에도 이제 금도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2025년 3분기 금 26톤을 매입해서 총 보유량 116톤으로 늘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 시세도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아마 테더는 금으로도 굉장히 큰 시세 차익을 얻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같은 준비자산 구성과 관련해 투명성과 자산 집중도를 둘러싼 지적도 제기되고 있지만 테더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수익을 꽤 크게 봤을 가능성이 높죠. 예전부터 이제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이제 금도 같이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수익률 면에서는 상당히 지금 오히려 스트레티지보다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테더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연중 변동을 보였는데 1분기 중 매입 이후 한때 10만 개를 넘기면서 일부에서 매도 가능성을 또 제기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비트코인을 일부 매도한 게 아니고 이걸 이제 그 21 캐피털에 이제 보낸 것이죠. 지금 이제 테더가 실제적으로 미국에서는 활동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런 그 금이나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이런 형태 때문이죠.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발행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100% 증거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국채 위주로 가지고 있거나 현금을 많이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실질적으로 활동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법인은 아마 따로 이제 지금 두려고 하고 있고 이 21 캐피털을 통해서 이제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으로 또 미국의 상장사가 하나가 또 생긴 거죠. 이렇게 되면서 21 캐피털에 지금 비트코인을 좀 옮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43,514개를 지금 21 캐피털을 가지고 있고요. 일부가 지금 여기로 이제 들어온 거죠. 지금 이 테더에서 이 21 캐피털로. 그리고 이제 소프트뱅크나 이제 다른 비트파이넥스나 그쪽에서도 이제 몇 개가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자금 유입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투자사들이 좀 모여서 가져왔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이런 걸 다 합치면 테더가 상당량의 비트코인을 지금 이미 매집하고 있고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보유량만 지금 96,000개, 테더가 가지고 있는 양만 96,000개고 이 21이 43,514개니까 이것만 합쳐도 지금 이제 그 한 13만에서 14만 정도, 14만 개 정도 가지고 있는 거죠. 전부 다 합치면. 상당량의 비트코인을 지금 테더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집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87,000달러 턱걸이 비트코인 개미들 떠나고 기업만 남나? 라는 기사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죠. 기업들의 매집세는 지속되고 있고 개인 투자들의 이 매도세는 계속해서 되고 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이 매도한 걸 지금 기업들이 다 매집을 해 나가는 것으로 지금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미결제 약정도 지금 10월 7일 941억 2천만 달러에서 이 546억 2천만 달러로 급감을 했어요.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레버리지 사용이 이제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포지션 청산이나 레버리지 청산을 좀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 회피 심리가 굉장히 지금 강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제 다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는
변동성을 이제 줄이는 효과들을 가져왔고, 하지만 이제 저점에서 이런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거나 뭐 반등의 힘들도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들도 열려 있는 거죠. 이로 인해서 유동성 폭탄 온다, 6만 달러 간다, 뭐 두 가지의 기사고 그 전망들이 좀 엇갈리는데, 우선은 이제 비트코인 2026년에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가장 큰 원인은 이 막대한 유동성입니다. 자, 미국에서 이제 자금이 엄청나게 풀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2026년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할 가능성이 크다라고들 보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도 비트코인을 포함한 위험자산 전반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완화적 양적 완화가 시작되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채를 다시 매입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년에는 국채 수요가 크게 줄고 금리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게 긍정적인 기조이고요. 하지만 이제 부정적인 기조들도 있긴 합니다. 실제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들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연준 의장이 이제 교체되면서 이런 부분들, 금리 인하 기조가 이제 강화될 수는 있지만 정책적 변수가 위험 요인으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의 지금 이제 지지율이 아주 이제 바닥을 치고 있어요.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엔 미국의 중간 선거에서 이 공화당의 전면 승리가 아닌 결과, 결국에 이제 민주당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렇게 되면 지금 암호화폐 친화적인 기조 규제들이 어느 정도 좀 막힐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좀 위험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15만 불, 이더리움은 5천 불, 2026년 지배할 7가지 전망이라는 기사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2026년에는 암호화폐 M&A 시장 규모가 2025년 약 86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급증할 것이다 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전통 금융기업들이 뒤처진 경쟁력을 만회하기 위해 암호화폐 기업을 인수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가능성 높다고 보여지고요. 전통 금융기관들 이제 뭐 은행이나 투자사들이 대부분 이제 암호화폐 지금 경쟁력이 많이 뒤떨어져 있죠. 실제적으로 암호화폐 기업들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인수합병들이 늘어날 가능성들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기업이나 거래소들이 증권 라이센스와 운영 능력 확보를 위해서 전통 기업을 매수하는 이 양방향 통합이 가속화될 것으로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현재 2배 수준이 6천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전체적인 확산 기조가 확연히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채택이 확대됨에 따라서 비트코인은 15만 달러, 이더리움은 5천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라고는 낙관적인 전망도 여기서 나오고 있네요. 코인베이스 2026년 비트코인 르네상스 예언, 투기는 끝났다라는 기사입니다. 코인베이스의 리서치 책임자 데이비드 두옹은 2025년 현물 상장지수 펀드를 통해서 규제된 접근성을 확보하고 디지털 자산이 기업 대출 대조표의 새로운 수단으로 부상하는 해였다라고 하면서 2026년에 이러한 동력이 결합해 시장을 확장하는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책임자는 이 상장지수 펀드 승인 일정이 단축되고 스테이블코인이 동시결제 구조에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하며 토큰화된 담보가 전통 금융 거래에서 폭넓게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11만 9천 개를 추가 스테이킹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비트마인은 지금도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조정장에서도 매수를 멈추지 않고 있고, 또 스테이킹에도 11만 9천 개를 추가로 예치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총 스테이킹 잔액만 46만 개를 넘어섰다라고 하고 있고, 이걸 이제 전체적인 사업 풀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톱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전략을 단순히 이제 이더리움을 보유하는 구조가 아니라 스테이킹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투자 수익을 또 올리는 이런 구조로 좀 가고 있고, 이제 고정 수입이 여기에서 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아마 버틸 수 있는 자금들을 여기서 또 마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026년은 월스트리트가 모든 것을 이제 블록체인 위에 토큰화하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그 거대한 변화에 결제 및 수익 레이어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월스트리트에 있는 모든 자산들이 이제 토큰화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더리움은 아주 중요한 역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블록체인이라는 걸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큰 블록체인은 결국엔 이더리움이거든요. 다른 뭐 솔라나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지금까지는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거대한 블록체인은 결국 이더리움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한 믿음, 신뢰도가 가장 높고, 그래서 톱니 회장은 이제 그런 걸 믿고 지금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비트코인 고래들의 움직임들 좀 살펴보는데, 지금 갈색 고래들은 살짝 좀 움직임이 횡보세예요. 계속 뭐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냥 횡보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보라색 고래도 지금 이제 살짝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다가 지금은 또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고래들이 지금 다 눈치 보기 장세,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지금 움직임이 또 매수세로 확 돌아서야지만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연말에는 대부분 이제 좀 쉬는 것으로 보여져요. 고래들도 좀 쉬는 횡보들을 보여주었다. 연초에는 아마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월 초 중순까지는 아마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이도 방송 틀어주셔서 감사합니다.